특징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오늘 이 시간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3거래일 만에 올라줬습니다. 시장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면요. 코스피는 매수 사이드카 오늘 또 발동이 됐고요. 코스닥도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그러니까 아침에는 약간 좀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면 어떡하지? 또 반도체만 그쵸? 쏠리는 거 아니야? 왜냐면 어쨌든 어저께 갑자기 장 끝나고 나온 뉴스가 너무 좀 임팩트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한쪽으로 확 쏠려버리게 되면은 또 다른 쪽에 소외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첫 번째로 꼭 걱정을 했었고, 그다음 이제 모더나발 이슈가 바이오주가 아침에 갭상승이 이제 세게 출발을 했는데, 네, 맞아요. 네. 또 이거 시가 고가로 쭉 밀리면 어떡하지? 그런 경우가 많아. 사실은 모더나랑 우리나라 연관된 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냥 네. 뭐 어떻게 보면 테마 움직임만큼 테마 움직임, 강하게 그쵸. 오늘 좀 움직임이 나왔죠.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었는데 그 두 개 다 걱정이었지. 네. 기우였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이 유지가 되면서 다른 쪽도 고르게 상승을 좀 했어요. 네. 물론 이제 오늘 코스피 보면은 이제 520개 상승, 하락 종목은 338개, 그리고 코스닥도 1000개 이상의 종목에 상승을 했고 하락 종목 576개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쏠림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다. 그러면 여전히 많은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긴 하지만 좀 다른 쪽에 대한 어떤 매매를 좀 해보고자 하는 심리가 좀 더 있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도 알테오젠이 대장주인데 알테오젠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나머지 그 기업들도 좋았다는 거죠.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가 약간 이제 비만 쪽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들이 네. 다시 이제 면역 항암제 쪽으로 변화 가능성을 오늘 좀 엿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하반기에 어떻게 흐름을 좀 보여줄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고요. 수급도 외국인이 아침에는 그냥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렇게 매수가 많지 않았는데 오후로 갈수록 외국인이 한 2조 3천억대 좀 강하게 매수를 좀 보여줬죠. 상당 부분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1조 1천억, 그리고 하이닉스도 한 5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 오늘 1조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한 5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이제 오늘 사실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화요일 고점 대비해서 어저께 마감 가격까지 해가지고 한 11% 가까이 밀렸었어요. 최고점 대비해서. 그리고 코스닥도 화요일 고점 대비해서 한 3% 가까운 하락을 3%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그 절반 정도로 되돌림이 나온 거거든요. 네. 코스닥이 한 2% 정도 상승을 했고 코스피도 한 6% 가까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부터 화수 하락한 거에 절반 정도의 회복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좀 좋은 상승을 보여준다라면 한간에는 그런 얘기를 하죠. 하이닉스 자사주 매입하고 미국의 반도체가 뭔 상관이냐.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지난주에 샌디스크가 대규모 자사주 그러니까 그 배당하겠다 뭐 그런 발표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국내 반도체 기업 물론 이제 그때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자사주 그 주주 환원 정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이 미국의 반도체주의 상승을 이끈다 그러면 내일도 조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목요일의 장 마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도 추가적으로 반도체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워낙에 재료가 좀 강했던 모습이고요. 오늘 바이오 반도체가 이끌어주는 가운데에서 또 투자자분들이 다른 쪽에서도 기회를 계속 찾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이야기 또 국채금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 하방 압력을 받아갔던 그 배경이 이제 국채금리인 건데 재무부에서 바이백 이야기를 또 했죠. 네. 근데 이 부분이 확실히 이제 해소가 좀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샀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뭐 금리는 아직은 확실히 뭐 안정세를 띄었다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좀 불이 난 부분들을 좀 진화하는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캠핑 같은 거 갔을 때 이렇게 모닥불에서 이제 고기 구워 먹을 숯불에 고기 구워 먹을 했을 때 불이 붙어 있는 나무를 후 불면 꺼집니다. 꺼지는데 조금만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다시 불이 확 붙어버려요. 네. 지금 딱 미국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국채금리가 너무 좀 문제가 생기면 지난번에도 보면은 일본 엔화 그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그 개입을 한 것도 미국이 직접 11년 만인가요? 시장에 개입을 한 것도 결국에는 일본이 미 국채를 매도를 해가지고 미 국채금리가 오르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던 행동이거든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이제 그 채권을 재매입을 하면서 금리를 하향 안정화 시켰지만 임시 방편인 거죠. 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라면은 첫 번째는 하이퍼스케일러의 그룹들이 채권 발행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이 채권 발행을 안 할 일이 없죠. 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인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면 재정 적자를 줄여야 돼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있을 때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다. 맞아.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관세 올리고 뭐 하고 해가지고 뭐 줄이겠다. 부채를 엄청 줄이겠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도지. 네. 무슨 그 위원회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도 처음에 내가 가서 미국의 그 규모를 줄이겠다. 그래서 공무원 수를 줄이고 해가지고 재무 부담감을 줄이겠다 했는데 지금은 다 흐지부지 된 거예요. 네. 오히려 빚이 어마어마하게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정쟁 비용까지도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미국 금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심정물이 막 6%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네. 갑자기 이렇게 확 완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최소한 이란 전쟁이라도 빨리 끝내든가 협상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지부진하죠. 뭐 하나 국채금리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아직까지도 카드가 없습니다. 물론 또 주말에 갑자기 또 타코 해가지고 뭐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좀 분위기 보완하니까 트럼프의 전략은 그거 같아요. 이란 모르겠고 이란 얘기 안 나오게 대한민국을 한번 쳐봐야겠다. 김정은이나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네. 지금 그 방법이 그거를 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통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안 통하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금리 변수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시장에서는 뭐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소망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의 소망. 우리 소망은 이제 11월 3일 중간선거죠. 네. 중간선거까지는 어떤 이상한 행동하지 않겠지. 아무리 트럼프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중간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뭐가 없겠지. 신경 써야 되는데. 그렇죠.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약간 국채금리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번처럼 계속 뭔가를 막아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다라는 거는 전 긍정적으로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이퍼스케일러 그룹의 투자 위축에 대한 얘기도 없을 것이고 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투심도 저는 여전히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악재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물론 좀 더 봐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저께 반등을 못했어요. 사실은 미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좀 반도체주의 어떤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11월까지는 계속 우리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 내놓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주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